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콘신델타 제국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쟁이란 표현이 맞다.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 양자 컴퓨터를 잡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된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통신 보안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신 보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통신 이것에 대해서 슈퍼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는 이 N승계로 가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뭐 우주 핵을 쏘려고 해도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격추가 돼버리는 거죠. 특히 글로벌 터포 빅테크 중 한 곳이 LK99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교대 근무까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저는 구글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럼 그 네 가지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중에 하나냐 하니까 그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김 교수님이 KBS 여기 어디죠? 디지털 타임스. 자,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상용화잖아요. 상용화 관련해 가지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 미국에서 LK99을 활용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양자칩 만드는 기타 등등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힐 수 없다 하면서 태당 기업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LK99가 연구 주제라고 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그 특허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LK99 연구가 특허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LK99 연구로 인해서 이 특허 전쟁이 파생되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허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중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 물질에 관련해서 이거저거 막 특허를 미친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연관되어지게 유관되어지게 막 찍어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걸 상용화해서 쓰려고 할 때 중국이 우리 특허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어, 우리 허락 안 받으면 못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 특허는 사상이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가 없어도 출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미국이 가장 강하다. 지금은 중국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컴퍼니들도 공개를 하지 않은 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받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게 LK99이 연관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연관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스크래프트라는 곳이 이제 그 구글하고 IBM하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재료를 공급해주는 회사인데, 양자 하드웨어에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데 양자 하드웨어는 뭘 위한 거다? 이제 큐비트를 높이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큐비트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부가치 혁신의 상용화, 다 큐비트를 뭐 늘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고객사가 구글과 IBM, 양자 퀀텀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이 초전도 큐비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컴퓨터 개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페이스크래프트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페이스크래프트에서 LK99을 자 모델링 한다라는 거는 어디 뭐 적용한다라는 거랑 진배 없어요.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양자 컴퓨터에다가 이걸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야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니까 큐비트를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LK99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 뉴욕 매거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예 한 영상 하나에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진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뉴욕 매거진에서도 나는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것이 초전도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 뉴욕 매거진, 그죠? 내노라 하는 미국의 일간지에서도 얘기를, 뉴스에서도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 이 직접 지분을 매입할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 홈페이지에 그렇게 특허가 어딥니까? 한전공대와 함께 이렇게 특허가 함께 공동 특허를 낼지 우리가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고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미 등록이 된 것 중에 이름이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의 제조 방법 및 그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럼 앞으로도 이런 특허를 계속 낸다고 쳐요.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뭐 비슷한 거. 그럼 뭐 심사 걸리고 시간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젠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심리냐면 항상 돈을 잃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정론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먹거든요. 그런 투자는 어차피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존재하냐 아니냐, 맹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맹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거를 우린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맹구가 스스로 맹구 없다 그러면 맹구가 사실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성델타테크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AS 시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투자를 했다. 이게 초전도성을 활용한 상용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결국에 2차전지 반도체 부품 등의 개선 및 대체제. 자, 결국에는 이 어디입니까? 이 가전, 전기차, 로봇, 반도체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신성델타테크의 이 본업에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지분을 투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다. ALD 방막 증차, 이거는 계속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LD라는 게 거의 아토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토믹이라는 거는 원자층을 디포지션 하니까 원자 단위로 이제 계속 증착을 시켜가지고 어떤 이 관측되어진 이 초전도성을 띠는 이 관측되어진 그 초전도 핵 부근에 있는 부분에 강자성체, 부도체 뭐 여러가지 특성을 띠면 원자를 넣어보니까 요만큼 어디다 어느 위치에 얼만큼 비율로 넣었을 때 초전도성을 띠는 반자성 물질이 가득하게끔 최대한 많이 최적화시키게끔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를 넣어가지고 계속 경우의 수로 이만큼 넣을 때 어떻게 돼요? 저만큼 넣을 때, 그러니까 초전도성이 많이 나오게 하면 돼요. 계속 원자 단위로 증착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뽑고 있고 이걸 상시적으로 채용을 했었어요. 원래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직원들도 뽑는 거 많은데 계속 이 직원만 상시적으로 채용한 걸 보면 굉장히 전사적으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팀장을 뽑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언더더님께서 LK9은 정치 갤러리에 올려주신 내용인데, 평택 공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생산 공장이잖아요. 그것도 보통 반도체 생산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생산 관련해서 굉장한 유의미한 제 팀장급을 뽑기 때문에 팀원은 이미 뽑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생산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초전도체를 입히면, 초전 방막을 입히게 되면은 어떤 전자 제품이 전기 저항이 20%가 떨어지든 30% 떨어지든 뭐 80%가 떨어지든 BEP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로봇에다가, 지금 로봇도 엄청 핫한데 요 상상초를 적용한 그 뇌를, 하드웨어를
아니면 뭐 인쇄로 PCB 인쇄로 기판이나 이런 데다가 뭐 금가루처럼 가루를 해서 파우더 형태로 뿌리든 아니면 필름 형태로 씌우든 하면 이제 전기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전자제품이 전기 효율이 엄청 좋은, 당연히 더 잘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모멘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뭐든지 저는 그 이창호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차근차근히 이때 발견하고 이때 다각도 실험 검증 연구하고, 마치 뭐 초림, 재림,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완성, 이런 3단계처럼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상용화의 비율을 내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의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많이 지금 힘들게 기다려온 상황이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겟썸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얘기한 비트코인으로 이제 정말 많이 번 사람이에요. 넌 남자. 중국에 있는 신의 손을 그러면 10년 전 세상 진지한 얼굴로 심각하게 조언하던 남자. I'm wealthy in the future. I suggest you take $1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후회할 거라며 제발 비트코인 1달러만 사라고 얘기하는데요. Buy some bitcoins, put it in a goddamn wallet, put it away. Sorry for swearing. It's just $1. 그러더니 당장 코인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구 일침을 날리기 시작했죠. Put it away. Every single one of you buys $1 worth of bitcoins. Just $1 because you're going to be thankful.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를 찾아간 한 유튜버. Bitcoin back in 2011. Yeah, that's me. 10년 전 당시 비트코인은 자, 그래서 뭐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는데요. How much did you buy one Bitcoin for? $1. 하지만 전직 개발자였던 이 남. 이때 이분이 1,400원대 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4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4원일 때도 차트상으로는 뭐 이렇게도 되는 거였으니까, 결국 이런 파동에 우리가 휩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자 컴퓨터만큼 성장성이 큰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쓰는 전자제품의 결국에는 01010에서 중첩 상태의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다. 야, 글로벌 양자 컴퓨터 시장이 뭐 1조에서 23조씩 늘어납니다. 그냥 이거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 아무거나 사도 돈 벌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그 중에 뭐 한두 개만 터져줘도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ETF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신성은 다 연관이 돼 있다. 양자 역학의 끝판왕을 달리는 게 양자 역학의 양자 중첩 도약, 양자 도약과 중첩 얽힘을 다 품고 있는 게 상상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양자와 연관이 돼 있고, 양자는 AI와도 연관하고 로봇과도 연관을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그 시세를 분출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